평생 맞벌이로 모은 돈 7억 은퇴 후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이 말 솔직히 한 번쯤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제목이죠. 나는 얼마나 준비했지? 남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은퇴라는 건 참 묘한 시점이에요. 분명 열심히 살았고 남들처럼 아끼고 모으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일을 내려놓고 나면 그동안 숫자로만 보이던 돈이 삶의 질이라는 현실로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모임 자리에서, 또는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문득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 문제로 바뀌어요. 1. 은퇴 준비 결국은 얼마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게 얼마 모았느냐예요. 5억, 7억, 10억 숫자는 점점 커지고 기준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편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다 불안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1 7억 모았는데 늘 불안한 어씨. 어씨는 평생 맞벌이로 7억 정도를 모았어요. 주변 친구들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늘 불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 거주, 생활비 높음, 자녀 지원 계속됨, 여행, 외식 등 소비 패턴 유지, 의료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 결국 돈의 절대 금액보다 지출이 통제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씨는 항상 말합니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이 같은 돈이어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반대로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도 훨씬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례 2 6억으로도 여유 있는 B씨. B씨도 은퇴 시점에 약 6억 정도 자산이 있었어요. 어씨보다 오히려 적죠.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차이는 여기서 나요. 지방 소도시로 이주 주거비 감소, 생활비 구조 단순화, 취미 중심의 소소한 일상, 국민연금 소액 임대 수입 확보. B씨는 이렇게 말해요.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서 편한 거야.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을까보다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한 선택이 먼저라는 거죠. 3. 진짜 격차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은퇴 후 삶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 총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사례 3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는 C씨. C씨는 자산이 12억입니다. 집 한 채와 상가 하나까지 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집은 거주 중이라 현금화 어려움. 상가는 공실 발생. 연금 없음. 생활비는 저축을 계속 깎아서 사용. 겉으로 보면 부자지만 실제로는 매달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C씨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자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이게 바로 은퇴의 함정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과 쓸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4.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불행도 시작된다. 은퇴 후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 연금 얼마 나와? 집은 아직 서울이야? 애들 결혼은 다 시켰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대화가 어느 순간 비교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데 있어요. 누군가는 5억으로 만족하고 누군가는 10억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결국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 생활이 유지되는가? 불안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해요. 5. 결국 은퇴 준비는 돈 설계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돈만 많다고 안정적인 건 아니다. 적어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다.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비교는 불안을 키우고 기준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의 문제. 마무리. 평생 맞벌이로 모은 돈 7억. 이 숫자는 누군가에겐 충분하고 누군가에겐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7억으로 어떤 삶을 설계했는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통장 잔고보다 삶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돈을 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출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편한 게 아니라 설계한 사람에게 편한 거니까요. 단순한 경험담이나 사례를 넘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사람이 은퇴 후에 어떤 방식으로 만족도를 느끼는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6. 왜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해질까? 이건 단순히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개념이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 둘 중 뭐가 더 클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거의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은퇴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돈을 벌던 시기 잃을 일이 적음, 돈을 쓰는 시기 계속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자산이 충분해도 계속 줄어드는 통장을 보면서 불안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7. 은퇴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진짜 요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데니얼 Kahneman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 증가폭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대신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1. 통제감 컨트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2. 예측 가능성 프리딕터빌리티. 앞으로의 삶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태. 3. 사회적 연결 커넥션. 사람들과의 관계, 소속감. 이걸 은퇴 상황에 대입해보면 명확해집니다. 통제감 내 지출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 연결 나는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즉, 은퇴 준비는 돈 자체보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의 문제예요. 8. 그래서 연금형 구조가 중요한 이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안정성, 특히 연금 구조예요. 여기에는 실제 경제학적 근거도 있어요. 사람은 일시금보다 정기적인 수입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대표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 안정감, 예측 불가능한 보상 스트레스 과도한 반응. 그래서 은퇴 후에 큰 돈 7억을 들고 있는 것보다 매달 2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목돈보다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다. 9. 결국 준비의 핵심은 구조 설계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꽤 명확해집니다.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단순히 얼마를 모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산 쌓아두는 것, 현금 흐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국 쌓아둔 돈이 아니라 흐르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10. 지금부터 준비를 바꿔야 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마무리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가까워지면 그때 준비하면 되지. 그런데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뀌고 생활 수준은 낮추기 어렵고 수입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사실상 은퇴 10년 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구조 문제예요. 마무리 이어지는 흐름.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평생 맞벌이로 모은 돈 7억. 이 숫자 자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릴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흐를지, 그리고 내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국 은퇴 이후 삶의 격차는 여기서 갈립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구조입니다.